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정말 암호화폐 코인 아직도 안 시장이 샀어요? 네? 코인 아직도 안 샀어요? 아직 뭐 손이 안 가네요. 어제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지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죠? 아니 뭐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늘 왜 이렇게 가지가 않지 손이? 여기서 뇌에서 이제 계속 그만해,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손이 안 가. 저는 이게 사람이 관심이 생기고 네. 내가 뭔가 뛰어들어야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행동부터 나서는 사람. 저는 약간 행동파거든요. 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네. 저 지도를 보면서 쫙 다 분석하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좀 신중한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일단 먼저 지르고 뛰어들어요. 아, 가. 뛰어들고. 호랑이가 오든 어. 그때서야 이제 호랑이를 맞서고 그래서 티가 나면 이제 그래서 꼬면서. 몸이 다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허비해서 결국에는 도전하지 않는 삶과 아,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제 이겨내서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치유하면서 그렇죠. 이제 경험하는 삶과 맞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아, 저는 함께 그래도- 너덜너덜해져 볼래요? 아니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 밤잠 요새 자꾸 설쳐요. 진짜 그 꼴랑 그 금액을 투자해놓고도 이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네.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잠이야? 왜냐면 이 기울기가 뭐랄까요? 변동성이 너무 너무 변동성이 커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내가 잠깐 자는 사이에 혹시나 또 확 또 윗골이 달고 빠지면 어떡하지? 제가 이러한 생각. 그때 예. 이제 알트코인 예전에 투자했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딱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진짜 보름도 안 돼가지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된 거예요. 예. 뭐야?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그게 소비,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실. 소비에 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라서 이걸로 한번 명품 가방을 사버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가방이 조금 더 비쌌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50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으로 가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다. 예, 파파파파파파 떨어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는 그게 그때 하나인데. 이후로 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뭐 주의하세요. 예, 예. 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뉴욕 증시가 좀 쉬긴 했어요. 네, 오늘 이제 뭐 맵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시에 막 장 마감을 했는데 그쵸.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다우존스는 0.8% 하락했고요. 나스닥 0.09% 하락했고 S&P 500 0.29%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가 1.7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러셀 2000 지수들 저도 요즘에 이제 종목군으로 쫙 나눠서 뭐 테크, 바이오, 뭐 광고 회사들 뭐 제가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러셀 2000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뭐 마이너스 10%, 12%뭐 물론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이 특히나 러셀 이런 작은 기업들이 지금 요번 주에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후에 네, 이제 제2기 출범 이제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큰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요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뭐 맵은 사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엔비디아 2%, 테슬라가 뭐 조금 빠졌습니다만 뭐 그래도 사실 저게 조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올랐던 작죠? 예. 거에 비하면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이죠. 마이너스 6%면 6%. 엄청나게 하락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조정이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상 빅테크들이 좀 안 좋았다가 오늘은 빅테크들이 그나마 좀 녹색의 불이 좀 켜졌고 네. 반도체는 엔비디아 빼고는 나머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게요. 엔비디아만 예, 역시 엔비디아가 살아남는군요. 이제 실적 발표가 11월 20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 섹터에 향방이 좀 걸릴 것 같다. 향방이 정해질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머지 이제 sek터들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뭐 실적 발표 기업들도 있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그냥 헤드라인, 그러니까 제일 앞에 대문에 그냥 요거 하나. 왜냐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미국 주식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테슬라 좋았죠. 또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도지코인이 또 어제 우리가 얘기 120원, 나눴을 뭐 때 120원, 115원이 제가 뭐 엊그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500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 나눴을 때 우리가 450원이었어요. 오늘 지금 현재가가 네. 530원. 530원.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원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만 샀어도. 참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손이 안 갈 수밖에 안 가죠. 없어요. 왜냐면 기울기 보면 그동안에 올랐던 그 말씀하셨던 100원대에서 500원대 올라오는데 진짜 며칠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하겠죠. 야 이제 시작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네.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또 누군가는 야 딱 물리기 쉬운 구간이다. 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고래라고 하죠. 그 고래 투자자분들 되게 오랜 기간 정말 저가에서 네. 그동안에 코인 가상화폐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이 간질간질하신 그런 구간이래요. 그렇죠. 차익 실현에 대한 어. 욕구.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것 그런 같아요. 심리와 지금 정말 제 주변에 난리예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니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인 것 진짜 같아요. 변동성은 불가피해서 감당이 되는 분들만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재미난 네. 것도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트럼프의 숙제는 사실 미국 내부에 있다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뒤에 가서 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제가 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가장 중요한 뉴스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뭐 최근에 이제 일부 뭐 조정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물론 엔비디아나 뭐 다른 아마존 빅테크들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뭐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것인가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와서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된 뉴스 또 일본에 관련된 뉴스 TSMC에 관련된 뉴스 제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사실 대선 이후에 일부 변동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 4.4%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 10년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고 또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약달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일부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펙에 대한 여러 감산의 연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의 여러 수요가 있어야 예,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WTI 기준은 68.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별 소식 세 기업만 간단하게 보고 뒤에 이제 제가 실적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 4%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허니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 행동주의 이제 투자자 엘리엇이 지분 50억 달러를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3%대 상승을 했는데 이 엘리엇에서 이 허니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우주 그리고 뭐 자동차 분야, 뭐 부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솔루션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우주랑 자동차 분야는 분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뭐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이게 분리가 되면 이 허니웰이 각 분야에 어찌 보면 뭐 주도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지분 50억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이러한 권고 사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도 있고, 뭐 징동닷컴도 있고,
그러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일부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사업 매출이 전분기 대비 23.9%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88%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있어서 사실 실적 시즌에 막바지에 돌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최근에 실적 얘기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하드 포커스가 아마 표현했어.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맞아요. 중요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실적 발표에 대한 데이터들은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박 팀장님이 또 정리해 주실 테니까 네. 그 내용들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 맵은 뭐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기업입니다. 노바백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매출과 EPS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네. 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일부 뭐 상품에 대한 어떤 매출 자체가 조금 뭐 시장 예상치 대비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 가이던스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가이던스 자체가 전체 매출 자체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노바백스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이제 상품에 대한 그런 매출 자체도 이제 크게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아마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바백스 하게 되면 최근에 변동성도 좀 크게 많이 줬고 뭐 그런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야,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쇼피파이가 날라갔습니다. 와, 예, 지금- 장중에 제가 25%, 26%까지 봤는데 지금은 0.95% 소폭 하락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21%. 21%요. 네. 예, 오늘 뭐 엄청나게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한 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빠졌고 네. 최근 들어가지고 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예, 거의 막 아주 큰 V자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오늘 이제 큰 상승 보여줬다. 매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하는 매출을 보여줬었고 사실 이용자 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매출 성장률 자체가 사실상 지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밴드 하단이 이미 벌써 예상치를 위에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약간의 한 20% 중반 때에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네. 예, 좀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사실. 자, 이러한 가이던스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환호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좋은 어떤 실적의 개선 방향이, 개선이라 표현이 좀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려지는 C입니다. C홀딩스. 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EPS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어요. 그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상회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온라인 쇼핑, 특히나 이 우리가 어디서 쇼핑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모멘텀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연말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다 아니다 막 그런 얘기 정말 많았어요 작년 네. 말에. 하지만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온라인 매출에서 뭐 12% 13% 넘는 그런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런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알리바바부터 해서 여러 뭐 핀도도부터 해서 징동닷컴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떠한 실적 발표, 어떠한 성장세를 보일지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커머스가 최근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홈디포도 뭐 정말 어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홈디포 진짜 좋네요. 예, 홈디포도 좋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집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주택을 좀 개조를 하고 뭐 DIY라 그래서 본인들이 사서 막 뚝딱뚝딱 고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쵸. 자, 근데 이러한 매출이 일단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소비 시장 이제 뭐 주택 시장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EPS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도 녹색불 들어왔습니다. 예, 녹색불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에 있어가지고 한 4%대 성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20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 했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한 0.8%, 9% 정도 하락을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이것저것 막 제가 다 봐가지고. 홈디포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장에서는 1.28% 하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보여줬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온홀딩스입니다. 지금 온홀딩스가 어찌 보면은 호카. 네. EPS 빨간 네, 불이. 네. 호카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키를 좀 뭐랄까요? 나이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두 기업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네. 데커스 아웃도어 안에 이제 호카라는 그러한 이제 신발 브랜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다가 이제 온홀딩스 이 두 기업이 지금 나이키 신발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네. 두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온홀딩스에서. 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3%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고 앞서서 호카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EPS가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EBITD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뭐 세금도 빼기 전이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더 빼기 전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찰리먼거 선생님께서는 가짜다. 이건 가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많이 불시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7% 상승했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진율이 60.6%. 마진이 저렇게 높아요? 야,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전년도도 59.9%였어요. 와. 마진율이 아니, 지금 제품 판매에서 마진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높아. 그러니까 오. 이제 가격대를 좀 고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리고 할인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할인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와. 마진이. 그렇죠. 예, 콜라보도 잘 안 하고. 네. 예, 하여튼 자,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대단합니다. 같고요. 가이던스는 요즘에 그래도 야, 잘 나가지 않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이던스가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습니다. 예, 빠지다 보니까 노란불이 좀 들어왔는데 요것도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시장 예상치 대비는 좀 하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데이터 내용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 네. 앞서서 이제 우리 댓글창에 허니웰이라는 기업 실적 발표 보면서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우주 항공 관련한 그런 네, 자동차 기업으로 부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워낙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럼-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G 베로나로 해가지고 뒤에 빠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사하게 되면서 네네. 또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뭐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섹터들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러셀 2000 지수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 분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항공에 관련된 또 러셀 2000 지수들이 네. 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주가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나중에 혹시 제가 정말 금요일이나 이렇게 기회가 좀 됐을 때, 좀 매번 제가 막 지수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섹터별로 네. 실적 괜찮은 기업들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오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주 한 금요일 날 제가 한번 가지고 나올게요. 허니울은 엘리엇 우리나라도 뭐 잘 아는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50억 달러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괜찮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회를 했음에도 주가는 괜찮았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좀 열어볼까요? 네. 21세기 들어서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네. 아, 지금 이제 요거 저도 재밌어서 가지고 네. 왔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21세기에 21세기. 예. 그죠? 21st century. 21st century 이렇게 되는데 21세기 들어가지고 지금 최상급이죠. 영어로 네. 따지면 최상급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스트롱리스트. 가장 강한 시장이 지금 2024년 시장이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상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색깔 이 선을 보게 되면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요게 만약에 뭐 빠질 수 있죠. 분명 빠질 수도 있고 뭐 네. 조정 줄 수도 있고 뭐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강한 시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다 보니 국내 시장에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고 또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매혹적인 그런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21세기 들어서 가장 좋은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제가 야데니 그 리서치에서 앞으로 이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제가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표로 지금 가지고 나온 건데요. 저렇게 올라간대요?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S&P 500이 예. 지금 6,000포인트 어제 넘어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000포인트 간다라는 가정으로 예. 2030년이에요, 저게? 2030년입니다. 아. 2030년이고 2030년 되면 이제 10,000포인트 간다라는 거고 지금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2024년 말에는 6,000포인트, 2025년에는 7,000포인트, 오, 되게 빠르게 오르네요. 2026년에는 8,000포인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00포인트씩 지금 오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정이 있겠지만 2030년이 되면 10,000포인트 간다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예, 뭐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뭐 갈 수도 있겠네. 뭐 근데 이렇게. 간다라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일단 뭐 미국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적적인 뭐 물론 이제 그 야다니 리서치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겠죠. 분석 자료가 있는데 뭐 너무나도 뭐 분석 자료에 대해서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S&P 500은 이러한 방향성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월가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S&P 500이 5,200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건스탠리는 4,800이야. 야데니가 5,400 하는 동안 아유 저 야데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야, 데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거 제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너 자꾸 나대니? 나대니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벌써 6,000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전망은 어쩌면 뭐 틀리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모르는 그냥 거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떤 논리냐가 중요한 그리고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또 하락을 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양하게 의견을 네. 좀 접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2025년이 되고 나면 앞으로의 또 월가의 전망치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예, 연말 때부터 나오죠. 연말 때부터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을 보는 사람, 뭐 상승을 보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같이 또 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월가가 체감하는 것과 실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 좀 달라요? 맞아요.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의 2기, 이 2기 정부가 네, 어찌 보면 지금 관세다 뭐다 뭐 계속 대외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트럼프의 숙제가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실 바이든 정부 때에 연준에서의 여러 인플레이션 정책들,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였다.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상의 인플레이션은 이게 월스트리트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 남색깔. 자, 근데 메인스트리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일부 많은 분들께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지표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과의 괴리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인플레이션 2%대, 코어 인플레이션 2%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너무 비싼 거죠. 지금 나가서 외식도 제대로 못 하고 맞아요. 예, 쇼핑도 제대로 못 하고 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불만 때문에 물론 이민 정책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대선이 패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 정권의 뭐 강력한 지지율을 이제 초창기 정권에서 1년차, 2년차 때 이런 여러 이제 지지율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내부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 상황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여러 관세나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과거 보고서에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하는 그런 보고서가 오히려 없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은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겪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사실상 이 포워드 PR, 그러니까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또 다소 높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 또는 AI 트렌드 뭐 여러 가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일단 과거와 봤을 때 25년 평균치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섹터별로 이렇게 괴리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워드 PR입니다. 현재 포워드 PR이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배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25년 평균을 보게 되면 기술주 같은 경우, 테크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배. 20배에서 21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 이 정도로 지금 괴리율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포워드 PR 자체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고, 여러 반도체 섹터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서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비교하는 이런 팩트셋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호화폐 이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ETF 쪽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금 ETF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은 시총을 넘어섰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불리시하게 보는 분들은 금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 있는데 ETF 쪽에서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블랙락에 한해서. 네네. 예, 블랙락 그러니까 ETF. 금 시장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죠. 크죠. 너무너무 큰데 지금 블랙락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랙락에서 지금 발행한 ETF, 비트코인 ETF가 골드 펀드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행했을 때 0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예요?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올해 제뉴얼 이게 2023년 제뉴얼이 네, 이게 네. 첫 번째. 여기 0이거든요. 여기가 네. 제일 왼쪽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서 지금 금을 넘어버렸어요. 2년도 채 안 돼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 유입이 좀 됐던 것 같고 사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선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막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SNS,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어떤 이제 뭐 대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어떤 방향성을 젊은 친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심.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에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예, 비트코인 시장의 ETF 자금 흐름 자체가 규모가 일단 금을 넘어섰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씁쓸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어제 제가 뭐 한국 시장을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지코인이라는 이 코인 하나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이겼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구조가 거래됐다고 하게 되면서 최근에 안 그래도 사실 국내 시장의 거래량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다 코인으로 계속 가고 나오고 미국으로 있는데 가고. 예, 코인 하나가 이거 코인 전체도 아니에요. 그냥 코인 하나가 코스닥 시장 전체를 이겼다. 이게 정말 지금의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그 2017년에도 이런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이 코인 막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연말 그때도 연말이었거든요. 음. 이때 딱 겨울에 어제 그러니까 코스닥 2.5% 하락했는데. 정말 맛있는 디저트나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확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장에. 그러니까 정말 매력이 있어야 이제 몰리는 건데 네. 지금의 이 미국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이길 만한 매력을 국내 시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를 봤을 때 마땅히 생각나는 게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사람들이 계속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아쉬워요.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제 뭐 이러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하나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도전장 내민 아마존이다라고 제가 적기는 했으나, 자,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 칩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아마존의 아나푸르나 랩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 AI 칩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름이 안 아프나. 안나 푸르나. 네, 푸르나? 안 아프나. 안 아프나 이거예요. 안 아프나. 안나 푸르나. 안 아프나. 아프나 안 안나 아프나. 푸르나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네. 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저걸 안 아프나 이렇게 읽으시겠어요? 안나 푸르나로 읽으시겠어요? 저는 안나 푸르나 산맥이 생각나는데. 네. 뭐 정확하게 하면 엔나 펄나라고 하겠죠. 펄나. 네. 펄나라고 그걸 하겠지만. 잘하시네. 예. 근데 이제 안 아프나. 예. 약간 경상도 사투리. 예, 안 아프대요. 예, 예. 경상도 CEO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AI 칩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그 데이터브릭스와 같은 회사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은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고,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완공은 제가 알기로는 2025년인가요? 2026년 초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요 엔비디아에 너무나 막대한 돈이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인업을 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요, 750억 달러 기술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지출 자체가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칩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존이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까지 반도체 칩과 AI에 65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650억 달러가 된다면 한 80조 원 정도가 되는 그 정도, 85조 원, 80조 원, 자, 요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2030년까지입니다. AI에 10조 엔을 지원하면서 50조 엔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2027년까지 차세대 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네. 뭔가 AI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위기 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5나노, 3나노 라인이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풀 가동되고 있다. 자,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나노 가동률은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거의 뭐 완전 풀가동이죠. 이거는 완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뭐 COWOS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패키징 기술인데
이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HBM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용량 자체가 지금 2024년 말에는 36,000 웨이퍼, 2025년 말에는 9만 개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5나노 할 것도 없이 4나노까지도 2025년 3분기에 또 4나노 B300 시리즈가 또 출시될 예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TSMC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반도체로 묶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이유가 국내도 조금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TSMC가 풀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 AI 라인업 확대하고 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보기가 없어요. 힘드니까 예, 이러한 뉴스들이 좀 같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12단을 넘어서 16단인가요? 네. 뭐 막 HBM 네네네. 얘기를 뿜어내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SK하이닉스만 끌고 올라가긴 너무 어렵잖아요. 삼성전자도 좀 맞아요. 얘기가 있어야 되고 한데 참 예, 답답하지만 뭐 수율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또 이러한 뉴스들도 한 번쯤은 좀 알고 가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TSMC는 그럼 중국에 수출 안 해도 워낙에 우리 팔 때 많아. 그렇죠. 이러니까 아쉬울 네.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받긴 예, 했지만 슈퍼을이 이제 ASML에서 TSMC 로. TSMC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예. TSMC는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이야기까지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또 아재 개그를 몇 가지 한 것에 있어서 예,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